먼저 노이즈입니다. 주인공 서주영, 서주희 자매는 오래된 아파트 604호로 이사 왔는데요. 동생 주희가 윗집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죠. 제발 그만 좀 해! 이번엔 진짜 안 넘어갈 거야. 야, 서주희. 그만하랬지? 못 들었어? 지금도 그러잖아. 내 머리 위에서 계속 소리 내잖아.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들리지? 들리지 이 소리. 이 아파트 이상해 언니. 그만하라고. 서주희.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주영, 주희 자매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요. 이 사고로 주희는 하반신에 장애를 얻어 발을 끌고 절름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사고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어 보청기가 있어야 겨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영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희를 이해하기 힘들죠. 그 후 회사에서 기숙생활을 해 오랫동안 집에 안 들어간 주영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요. 북부경찰서 김홍규 형사입니다. 동생분이 서주희 씨 맞으시죠?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동생분 회사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쯤인가요? 주희가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지금 4일째 연락도 잘 상태라고. 주영은 오랫동안 안 들어간 집으로 향하고요. 자기 집 604호 앞으로 오자 문 앞에 밑에 층인 504호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협박 종이를 보게 된 주영은 기분이 상한 채로 집에 들어가고요. 주영은 주희가 방음제를 붙이느라 엉망으로 만든 거실을 보고요. 주영은 주희의 방으로 향하는데요. 얘가 핸드폰도 두고 어딜 간 거야? 주영은 주희의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바닥에 난장판이 되어 있던 옷들 가운데 충전기를 잡아 올리는데요. 이때 바닥에 이상한 곰팡이 같은 것들을 보고 놀라죠. 누구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누구신데요? 언니가 계시네요. 제 동생을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밤에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 집 문 앞에 쪽지 붙이신 거 그쪽이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집에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난 소리들은 저희랑 아무 상관이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입을 다 찢어버리기 전에요. 다음날 주영은 형사에게 전화하는데요. 저희 아랫집 504호 남자가 수상해요. 입을 찢어버린다면서 협박했다고요. 직접 보셨어요, 붙이는 거? 탐문도 하고 CCTV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CCTV요? 그럼 주인은 봤나요? 실종 당일 서주희 씨 모습 잡힌 게 없어요. 그 지갑도 핸드폰도 그대로잖아요. 아파트를 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날 주영은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 604호에서 계속 살 준비를 하고요. 그러던 중 옷장에서 주희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생일 선물인 보청기에 연결할 수 있는 녹음을 듣는데요. 죽여버리기 전에 제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좀! 들려? 이렇게 주영은 녹음이 아닌 매우 가까이서 들리는 주희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고요. 다음날 주영은 주희의 회사를 방문하는데요. 혹시 주희랑 친했던 직원분 계시면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근무 중 이를 들은 기훈이 주영에게 다가와 둘은 대화하고요. 혹시 주희가 좀 어땠는지 통화할 때마다 자꾸 계속 이상한 소리 안 들리냐고 그러긴 했었어요. 소리요? 예. 근데 제 귀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주영은 주희의 통화 내역을 보며 마지막에 전화를 건 번호인 아파트 관리소장을 찾아가고요. 뜬금없이 전화해선 이것저것 캐묻더라고요. 뭘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사람 죽은 적 있냐고요. 저희 집에서요? 예전 604호에 살던 아가씨가 좀 맨날 첫날 여기가 시끄럽다 저기가 시끄럽다 뭐 그러다 아파트에서 귀신을 봤대. 근데 어느 날부터 조용하더라고. 목을 매달고 죽어 있었어.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뭐 안타깝게 됐죠. 저희 집 어디에서요? 사실 주희의 남친인 기훈은 자매의 집으로 와 주희를 찾기 위해 주영과 함께 의논하는데요. 이번에도 504호 남자가 인터폰을 누르죠. 이 사람이 504호예요. 제가 나가볼게요. 왜요? 이 밤중에 예의도 없이.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데요. 밤에는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엔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잘 때 보니까 손에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504호 남자는 자기 집 앞에 서서 품 안에 있던 시칼을 꺼내 도어락의 4번 버튼을 시칼로 4번 세게 눌러서 잠금을 해제하고 집에 들어가고요. 이후 주영이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주희의 인기척이 느껴지고요. 언니 나야, 문 좀 열어 빨리. 주희야? 언니 나야, 문 좀 열어 빨리. 언니 나야, 문 좀 열어 빨리. 너 비밀번호 잊어버렸어? 주영은 녹음되어 반복 재생되는 것 같은 주희의 목소리를 의심하고 현관문에 달린 렌즈로 밖을 들여다보는데 렌즈가 사람의 눈꺼풀처럼 깜빡거리고 주영은 칠판 긁는 소리를 들으며 고통스러워하죠. 이후 504호 남자는 다시 반복되는 소리를 듣고 위를 올려다본 후 다시 식도를 들고 올라가는데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이후 주영은 경비실을 찾아가는데요. 정말 아시는 거 없으세요? 하필 604호에서 그러니까 깨름직해서 하필 604호라뇨. 저희 집이 왜요? 아저씨, 지하실 저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아파트의 지하 창고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려대서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로 전락했고요. 이게 다 뭐예요? 10년 전부터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됐네. 참. 이 아파트 사람들은 코도 없대요. 구청에 신고를 하든가 해야지. 그게 누군 저 꼴이 좋아서 놔둔 줄 알아? 아이고 부녀 회장님, 당신들 같은 임대로 들어온 인간들이 버린 거야. 이 집 아니라 이거지? 이딴 데도 집이라고 꾸역꾸역 버티고 사네. 아저씨, 네, 빨리 문 잠궈요. 저 아저씨, 604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예요? 빨리 안 오고. 네. 아이고. 이후 주영은 기훈과 함께 804호 여자가 말한 전에 604호에 살던 남자가 704호에 살던 전 부녀 회장을 해친 사건을 조사하는데요. 제가 704호 살인 사건 좀 찾아봤거든요. 당시에 연고지 수색에 수백 가지 냈는데 결국 못 찾았대요. 아파트 바깥으로 CCTV나 카드 사용 내역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귀신처럼 이 아파트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아파트를 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 주희도 똑같았잖아요. 이 아파트 내부에서 우리가 찾지 않은 곳이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주영과 기훈은 이 아파트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조사를 안 해본 쓰레기 매립지로 전락해버린 지하 창고로 들어가고요. 주영은 주희가 그랬던 것처럼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죠. 제발 닥치라고요, 좀! 내 동생! 이 아파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언니... 여기까지 현재 흥행에 성공하며 절찬 상영 중인 공포 스릴러 영화 노이즈의 메인 예고편과 영화가 좋다 출발 비디오 여행에 소개된 영화 초중반 내용을 제 목소리 더빙으로 전달드렸어요. 제작비 35억 원을 들인 이 영화는 개봉 2주차부터 역주행을 하며 관객몰이를 시작했고요. 개봉 18일 차에 손익분기점 100만 명을 돌파했고 개봉한 지 한 달이 된 현재 150만을 돌파하며 장기 흥행 순항 중이에요. 생생한 사운드로 공포감을 선사한 곤지암 곡성의 음향팀이 이 영화에 참여했고요. 점프스퀘어 장면도 꽤 있어서 시청각적으로 공포 장르의 매력을 잘 살렸죠. 저는 귀신의 집 한 번 못 들어가 본 굉장한 쫄보인데요. 제가 최근에 본 공포 영화가 정유미, 이선균 주연의 재작년 영화 잠이었는데요. 이 영화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고요. 노이즈는 찢어지는 듯한 공포 효과음도 무섭고 무서운 장면이 갑자기 등장할 것 같아서 영화 러닝타임에 5분의 1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귀를 막고 눈을 내리깔거나 눈을 가리면서 쫄아들었죠.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극장 휴가에 어울리는 으스스한 공포영화 노이즈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84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4월 주인공 노우성이 서울의 국민평형 34평인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시세 폭등한 10억 9천만 원에 장만하며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그곳에서 우성은 약혼 상대와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3년이 흐른 2024년 8월 우성은 아파트 시세가 8억대로 폭락해버려 아내와 파혼을 하고요. 7억이 넘는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죠. 어느 날 우성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다른 팀의 한 직원이 코인 떡상으로 떼돈을 벌어 회사하면서 회식을 쏘고요. 나도 아파트 말고 코인이나 할걸. 졸라 부럽다. 에? 아니 뭐 들리길래 우리 노대리 마음의 소리. 아닌데
하여간 저런 어쩌다 운 좋은 새끼들 때문에 다들 헛바람 들어가지고 말이야.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너도 나도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비투에 영끌이나 하고 이런 투기꾼들이 판치니까 나라 경제가 개판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아, 예. 근데 저는 투기 이런 게 아니고 실거주자인데요. 아, 실거주. 예, 실거지 아니고? 팀장님, 그래도 벼락거지에서 실거지 됐으면 승진한 거지? 안 그래? 아이고, 쟤는 하라는 과장 승진은 안 하고. 이후 우성은 비오는 옥상 흡연 휴식 공간에서 한창 지어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바라보며 우산을 쓰고 담배를 피우는데요. 뭐 어쩌냐. 더러워도 빚 갚으려면 참아야지. 서울의 아파트는 역사적으로 무조건 우상향이거든. 봐봐, 내가 버티고 버텨가지고 저 조팀장 10세끼 배 아파 뒤지는 걸 보고 만다. 내가 진짜 씨발 그때까지 버틸 수는 있겠냐. 월급보다 원리금이 더 나가는데. 아, 뭐 어쩌라고. 팔았다 오르면 버티다가 더 떨어지면 개새끼. 야, 너 이제 진짜 그만해라. 할 만큼 했어 임마. 살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 대출만 타고 전세도 안 구해지고. 아, 그러게 영끌도 맞들면 나았을 텐데 이거를 왜 하지 말라는 파혼을 해가지고 참. 야, 우리 사이에 파혼은 금지어 아니냐? 걱정돼서 그래 임마. 어우, 이게 사람 얼굴인지 씨. 너 수염 좀 깎아라 이 새끼야. 층간소음 때문에 잠 못 자서 그래. 아, 맞다. 야, 너 그 서과장 퇴사턱 갈 거지? 와, 소고기 쏜다더만. 돈 벌어야 돼. 바빠. 아니, 그 알바 뛰어가지고 언제 돈에다 메꾸냐고. 우리 서과장 이 새끼 술 존나 처먹인 다음에 투자 비결을 우리가 좀 알아내자고. 투자? 서과장 보니까 청산당한 코인 생각이 다시 좀 나나보지? 이 청산은 우리 사이에 금지어 아니었냐? 걱정이 돼서 그러지. 아이, 얼굴 씨발 뭐 이렇게 생겼냐? 뭐래 영끌이 새끼야. 뭐래 비투 새끼가. 아휴.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 일을 하고 돌아온 우성은 어디서 나는지 모를 알람 소리를 듣고 새벽 4시 반에 깨어나고요. 그리고 자신의 집 현관에 포스트잇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적고 있는 1301호 주민인 주경을 보게 되고요. 뭐 하세요? 저 아랫집인데요. 이거 못 보셨나 봐요. 아, 진짜 우리 집 아니라고요. 관리실에서 말 안 해요? 아! 아이고,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딸이 고3에 아들이 중2라 아시죠? 너무 예민한 시기거든요. 애들이 잘 자야 되는데 새벽마다 너무 시끄럽네요. 다 여기다 적어놨는데. 진짜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 아니라고요. 저도 지금 자다가 시끄러워서 깬 거예요. 아, 진짜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우리 집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 남편이요. 여기서 나는 소리가 확실하대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진짜로. 씨, 네가 집에 있을 때만 소리 난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어. 우리 남편 오면 너 큰일 나.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1301호와 자신이 느낀 소음의 근원이 1501호라고 생각한 우성은 1501호로 향하는데요. 거기 살고 있는 영진호 또한 자신이 소음의 근원이 아니라며 위층에 찾아가 보라고 하고요. 그렇게 16, 17층까지 가봤지만 우성은 소음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 꼭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인 전은화의 집까지 찾아가는데요. 입주자 대표 찾으신다고? 은화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데 1301호가 문제인 것 같다며 우성에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니 조금만 버텨보자고 하고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예, 대표님. 이후 우성은 자기한테 소음을 항의하러 온 진호와 시비가 붙어서 자기 집 안으로 끌려가는데요. 그곳에서 진호는 소음의 근원이 우성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요. 아랫집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꼭 누가 보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아랫집? 그게 말이 돼?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누군가가 찾아와 밖에 나가본 우성은 어이없게도 자기 집이 소음의 근원이라는 입주민들의 주장을 듣게 되고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집을 보는 걸 허락하지만 우성의 집에서 소음의 근원인 우퍼 스피커가 발견되고요. 이에 당황한 우성은 1301호 주경의 남편인 전광철과 실랑이를 벌이고요. 이러다 살인이라도 나면 아파트값 많이 떨어지겠죠.
의심받기 싫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장난하냐? 아랫집이 윗집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왜 나야? 왜 난데?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지랄인데 왜? 아파트가 무슨 죄야? 결국 사람이 문제지. 여기까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김태준 감독의 신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영화 84제곱미터의 공식 예고편과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내용을 소개했어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7개국에서 영화 1위이긴 한데요. 영끌하고 실패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다 보니 시종일관 답답하고 우울한 전개가 이어지고요. 반전이 드러난 후반부에도 소위 사이다가 없어서 영화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의견이 많고요. 84제곱미터에 넘는 사이다. 제로 맛집 클럽에서 제로소다, 에사비소다 등 인기 제로 음료수 4종을 최대 58% 할인하니까요. 제로 음료수 클럽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과 설명에 있는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이 포스팅은 이그니스 제휴활동의 일환으로 이 링크로 접속 후 제품을 구입하시면 저 출발 오디오 여행에게 일정액의 수수료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각본의 호평과는 별개로 영상미는 호평을 받았고요. 연출에 대한 평가는 좋은데요. 이 영화의 불쾌한 음향과 강하늘의 정신분열적 연기가 돋보이는 코인 장면이 이 영화 최대의 명장면이죠. 감독의 전작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는 분명히 일본 소설이 원작이고 김태준 감독이 대본을 각색한 건데요. 84제곱미터는 따로 원작 없이 감독이 각본을 쓴 영화라서요. 영화의 소재도 시의적절했던 만큼 시나리오는 필력이 좋은 각본가한테 맡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층간소음을 소재로 한 영화 대 영화. 노이즈가 압도적인 차이로 무더운 여름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극장에서 온몸이 오싹해지는 여름 휴가를 즐기는데 아주 효과적인 시원한 공포 영화라 시청자 여러분께 가까운 극장에서 노이즈를 관람하실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작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그 분위기를 담은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멤버십으로 저의 영상 제작 활동을 후원해주시는 최현주 회원님 꾸준하게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